자, 반갑습니다. 28번째 이번엔 프로세스랑 병행 프로세스, 교착 상태입니다.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시저의 활동을 말한다. 그럼 프로시저는 뭘까? 프로세스를 세분화해서 쪼개진 그런 하나하나의 단위를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비동기적인 행위를 하는 애예요. 얘는 동기적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다음 중 프로세스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제 뭐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기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의 규칙성에 맞춰서 돌아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프로세스는 그렇진 않죠.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제어 블록이 있어요. 얘도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PCB라고 해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고요. 얘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고, 각 프로세스는 고유의 PCB를 갖게 된대요. 프로세스마다 하나의 고유의 PCB를 갖고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도 간혹 물어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CPU 레지스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할당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다음에 그럼 프로세스는 어떤 상태로 처리가 되느냐? 우선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준비가 되고요. 얘네가 CPU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 만약에 실행이 되다가 뭐 오류가 발생했거나 하게 되면 다시 타임런 아웃 해가지고 다시 준비 상태로 가게 됩니다. 혹은 실행 중에 블럭,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하죠. 인터럽트가 된 상태에서 블럭이 되면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준비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 요거 상태 전이도 기억하세요. 우선 새로운 프로세스는 신규 작업하기 위해 들어온 애고요. 준비는 프로세스가 주격장치 등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CPU를 할당받으면 실행 상태로 전행이 되고, 전이 되는 거죠. 전이 CPU에 프로세스를 배정하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한다.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되는 상태를 우리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행 중에 할당받은 시간이 지나면 CPU를 반납하고 준비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타임런 아웃이라고 한대요. 실행 중 IO 장치 등의 요청이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데, 이를 블럭, 대기 상태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행 중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상태를 말하며, 다시 CPU를 할당받으면 실행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료된 것은 이제 다 처리된 후를 얘기하겠죠.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어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프로세스의 실행 개념만 분리한 것을 우리 스레드라고 한대요. 프로세스의 구성을 제어 흐름 부분과 실행 환경 부분으로 나눌 때, 프로세스 실행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실행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우리 스레드라고 한다.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는 병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하는 그 단위만 우리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네가 이제 병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CPU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를 같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병행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의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한대요. 이것도 간혹 물어봅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얘네를 병행 제어라고 하는데,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한 구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시점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CPU는 동시에 2개 처리가 안 돼요. 코어 하나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CPU는 뭐 쿼드 코어, 뭐 옥타 코어 이러니까 동시에 8개씩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코어 하나에는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동시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충돌이 생기면 되돌아기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계 구역이라고 하는 애를 둔다. 준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동기화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맞춰 들어가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동기화 기법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마포어라고 하는 애와 모니터라는 애가 있어요. 자, 세마포어는 수신호예요. 손으로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야 이리 와. 이거 여러분들 교통 제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우리 수신호로 하는 거를 이제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임계 구역에 딱 들어왔을 때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되려면 우선은 야 너 잠깐 기다려, 야 왼쪽부터 가고, 오른쪽부터 가고, 이거 해주는 애가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크업, 야 이제 됐어, 이제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수신호로 해주는 애를 세마포라고 하고, 여기서는 P와 V 연산을 이용을 한다는 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 다이젝스트라라고 하는 형님께서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 어때요? 네모 박스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공유 자원들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 하나에는, 이 박스 하나에는 한 프로세스만 진입이 가능한 거죠. 됐죠? 모니터 외부 프로세스는 모니터 내부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막혀 있는 거야. 모니터에 딱 들어오면 야, 너는 다 준비 단계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야, 기다려. 이거가 되는 거죠. 자, 교착 상태는 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점유한 자원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것, 즉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dead rock입니다. 영어로 기억하세요. dead rock. 교착 상태 발생 조건에는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mutual exclusion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공유 자원을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점유화 대기는 이미 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애가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다른 애가 야, 너 나 좀 나와줘 이렇게 얘기해도 나오지 않는 거. 자,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도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기억하세요. non-preemption입니다. non-preemption. 얘는 뭐냐면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preemption이 선제 공격이에요. 근데 나는 선제 공격할 수 없는 거. 즉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얘를 빼내지 못하는 상황을 비선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 없는 상태를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비선점이면 선점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썩을 일본에서 갖다 쓰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환영대기는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뒤에 프로세스 자원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는 이제 똑똑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뭐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에는 우선은 예방 방법이 있어요. 상호 배제, 점유화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중 하나를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방. 자, 회피. 얘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 딱 하면 회피예요.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고 할 때 교착 상태 가능성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호표 뽑게 하죠? 번호표가 두 개가 충돌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순서가 미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피가 되는 거죠. 자, 회복 같은 경우는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선점한다는 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가 회복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은요. 은행원 알고리즘, avoidance, 영어로 기억하세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CPU 할당성을 사용한 뒤에 어떻게 돼요? 예, 준비 상태로 가겠죠. 그치? 다 사용한 상태에서는 준비 끝난 거지. 자,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우선순위 가지고 있다 그랬고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는 PCB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프로세스 하나에 PCB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에서 점유 및 대기 부정, 비선점 부정. 이건 뭐야? 프리벤트네. 막는 거죠. 미리. 자,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하나의 스레드는 상태를 줄인 경량 프로세서라고도 한다 그랬고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는 스레드는 공통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억장치에 통해 효율적으로 통신을 하고요. 스레드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운영체제 성능이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뭐야 이거? 이것도 맞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슬레이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